25년 1월 넷째 주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5년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10분경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깽폼 인상 작업 중 약 48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깽폼 인상 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인상할 깽폼의 근로자 탑승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대고리 체결 상태를 집중 관리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 25분경 전남 영광군 공장 지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지붕재가 깨지면서 약 13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견고한 작업 통로와 발판을 설치하고 깨지기 쉬운 채광창에는 견고한 전용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2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던 중 인양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낙하, 맞음, 충돌, 끼임 등 각종 위험 요인과 대책 방안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드시 교육하도록 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 배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이 진행되는지 관리토록 하고 중량물의 중량과 형상에 맞는 적절한 인양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 전 반드시 인양 도구를 사전 점검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경 강원도 영월군 시멘트 공장에서 원료 운반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쏟아지는 시멘트 분진에 휩쓸려 약 27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운반구 교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 내부 잔여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제거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며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경 경남 김해시 축사지붕공사 현장에서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지붕재가 깨지면서 약 7.3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견고한 작업 통로와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깨지기 쉬운 채광창은 전용 덮개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추락방지망과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를 설치하며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안전대 거리 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경 강원도 홍천군 교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에 올라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3.6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며 이동식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38분경 경남 김해시 반도체 장비 제조 공장에서 옹벽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5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옹벽 단부 등 떨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안전대 거리 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순천시 나무제품 제조공장에서 후진하던 로더에 깔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차량기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경로, 작업 방법, 깔림, 충돌, 끼임 등 각종 위험 요인과 대책 방안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토록 하며 작업 지휘자와 유도 통제원을 지정 배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로와 건설기계 운행 경로를 구분 설치하고 반드시 유도 통제원을 배치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경 충남 당진시 광물제품 제조공장에서 집진기 내부 필터 교체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전 가연성 물질 또는 분진을 제거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용접 불똥이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별도 화재 감시원과 소화기를 배치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설명드립니다. 한랭질환 예방 필수 3대 수칙입니다. 첫째, 한파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 둘째, 수시로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 셋째, 한파로부터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터. 3대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세요.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을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119 구조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한랭질환 가이드를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나라랜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화 여자대학교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며 한랭질환 주의보가 켜졌습니다. 이 한랭질환 겨울철 흔하고 평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때로는 응급처치가 즉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한랭질환에는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이 있는데요. 저체온증은 신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몸 떨림과 피로감, 창란, 어눌한 말투와 기억상실, 졸림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유아의 경우에는 빨갛고 차가워지는 피부, 축 처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동상은 강한 한파에 노출되면서 피부 및 피하 조직이 동결되면서 손상되는 것인데요. 주로 코, 귀, 뺨, 턱이나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나타납니다. 피부색이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다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고 피부 감각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창은 다습하고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말초의 혈류 장애로 인한 피부와 피부 조직의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가 가려울 때 흔히 동상에 걸렸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이 동창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소 부위에 가려움이 있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가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흔히 발생하는 한랭질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체온증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 저하로
몸이 차가워지며 의식이 처지는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 오기 전까지 가능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의식이 명료할 경우 달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상이나 동창이 의심될 때는 젖은 옷은 제거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응급처치 후에도 촉감이나 피부색 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응급실을 방문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체온 유지, 혈액순환 등의 신체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쉬운 노인,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이 의심될 경우 주저앉고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강추위 속 우리의 몸도 추위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한랭질환, 겨울철 흔한 질환이라고 방치하시기보다는요, 적절한 응급처치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 이화의료원이었습니다.